안녕하십니까? 외상 시뮬레이션 교육에 앞서 하이퍼볼레믹 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쇼크란 부적절한 관류로 조직 및 세포의 에너지 대사에 필요한 영양분과 산소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상태로 쇼크 상태라는 것은 단순히 저혈압과 일치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혈액의 주요 역할이 산소를 운반하는 것인데 혈액량이 감소하면 산소 전달량도 감소하여 조직으로의 산소 공급이 충분하지 못하여 세포에 기능장애가 생기고 염증 매개물질이 증가합니다. 이는 세포를 손상시켜 장기부전을 일으키고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쇼크는 산소의 공급과 소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산소의 공급은 카리아 아웃풋과 동맥혈 산소 함유량으로 결정되는데 쇼크에서 카디악 아웃풋이 중요한 이유는 카디악 아웃풋이 높을수록 조직과 장기의 산소 공급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외성 환자의 경우 대부분 출혈로 인해 심장으로 들어오는 피의 양이 감소하여 프리로드가 감소하게 되며 심장에서 혈액이 박출될 때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애프터로드 문제, 또 드물긴 하지만 심장에 블런트 손상이 있는 경우 심장에서 짜는 힘이 약해져 심장의 수축력이 감소되는 경우에 결국 카디악 아웃풋이 감소되어 쇼크 상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외성 환자들에서 응급실에 내원 시 고농도의 산소를 주는 이유 또한 낮아진 카디악 아웃풋을 보상하기 위해 동맥혈 산소 함유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쇼크를 나타내는 지표는 다양한 사인으로 알 수 있습니다. 혈압 감소, 맥박 증가, 호흡수 증가 등 혈액학적으로 불안정해지고 소변량이 감소하거나 차갑고 얼룩덜룩한 피부, 부정맥, 의식 수준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혈액 검사에서도 비정상적인 수치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중 락틱 액시드를 주의 깊게 보는 이유는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에어로빅 메타볼리즘으로 작동하게 되는데 산소 공급이 부족하면 에너지가 부족하므로 혐기성 대사가 작동하게 되면서 부산물로 락틱 액시드를 만들어내 쇼크를 판단하는 데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직접적으로 쇼크를 진단하고 모니터링할 수는 없지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지표들이 4가지 이상 환자에게 나타나면 쇼크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쇼크는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이포볼레믹 샥, 카디오제닉 샥, 디스트리뷰트 샥, 옵스트럭티브 샥이 있으며 외상 환자들은 출혈로 발생하는 하이포볼레믹 샥의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외상 환자에게서 거의 발생하지 않는 카디오제닉 샥을 제외하고 간간히 볼 수 있는 폐쇄성 쇼크는 심장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나 심장 주변 혈관이 막히거나 압박에 의해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량 부족으로 흉곽내압이 높아져 심장을 압박하는 경우에 발생하며 긴장성 기용, 심낭압전 등의 원인으로 발생합니다. 신경성 쇼크는 급성 척수 손상 발생 시 교감신경절의 차단에 의해 심장 수축력이 떨어지고 맥박도 감소되며 혈관이 이완되어 혈액량 자체는 변하지 않으나 저혈압과 섬액이 나타나면서 조직에 산소 회의를 발생하는 상태가 됩니다. 특히 T1 상위 손상은 교감신경을 컨트롤하는 척수로 자체를 차단시키기 때문에 증상이 더욱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상 환자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저혈량 쇼크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저혈량 쇼크는 말 그대로 혈관 안의 피의 양이 감소하여 생기는 쇼크를 말합니다. 화상, 구토, 설사 등으로 인한 수분이 손실되거나 외부, 내부의 혈액이 손실되어 발생합니다. 일반 성인에서 몸무게의 7% 정도의 혈량이 정상 혈량이라고 보았을 때 15에서 20% 이상의 혈량이 손실되었을 때 저혈량성 쇼크라고 봅니다. ATLS에서는 출혈량에 따라 출혈의 정도를 클래스 1부터 4까지 분류하였으며 클래스 1은 최대 15% 출혈, 클래스 2는 15에서 30%, 클래스 3는 30에서 40%, 클래스 4는 40% 이상의 출혈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클래스 2부터는 혈압은 아직 떨어지진 않지만 맥박이 빨라지기 시작하므로 이때부터 미리미리 수혈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클래스 4의 경우에는 당장 매시브 트랜스퓨전 프로토콜을 시행해야 합니다.
저혈량성 쇼크를 치료하기 위해 현재 적용하고 있는 치료 방법은 수액치료, 수혈, 데미지 컨트롤 리서시테이션이 있습니다. 수액치료는 출혈성 쇼크의 초기 치료로 시행하며 하이포볼레미아의 원인에 따라 콜로이드 혹은 크리스탈로이드를 선택하여 투여해야 합니다. 콜로이드 플루이드에는 단백질이나 전분 등이 함유되어 있어 적은 양으로 혈장량을 증가시키는 데 용이하지만 비용이 비싸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알러지 반응에서 자유로운 크리스탈로이드 플루이드가 더 선호됩니다. 특히 본원 외성외과에서는 플라즈마 솔루션 A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두 번째 중재는 수혈입니다. 혈관 내 순환량과 산소 운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 중재하며 매시브 트랜스퓨전 프로토콜은 대량 수혈이 필요한 중증 외성 환자에게 적용하게 되는데 ABC 스코어로 2점 이상 시 MTP를 고려한다는 가이드라인이 있으며 응급실 당직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대량 수혈을 시작하게 됩니다. 부산대학교병원 외성센터에서 시행하는 MTP는 혈액의 비율을 RBC, FFP, 플레이트릿, 크라이오를 1대1대1대1로 맞추어 수혈하는 것이고 홀 블러드를 채워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각각의 성분별로 보관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하여 보관합니다. 따라서 각각의 혈액을 알맞은 비율로 수혈을 시행하게 됩니다. 대량의 혈액을 환자에게 주입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온도와 속도로 주입할 수 있는 기계가 필요한데 이때 사용하는 기기가 FMS입니다. 저혈량성 쇼크 환자에게서 적용하며 원하는 유속이 너무 느리거나 빠른 경우 또 약물을 투여하거나 플레이트릿이나 크라이오를 혼합할 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장치 세팅 방법은 장비 동영상을 참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데미지 컨트롤 리서시테이션입니다. 대량 수혈에 의한 응고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좋은 전략으로 최근에는 출혈 부위의 조기 지혈과 응고장애를 유발하는 원인을 가능한 빨리 교정하는 DCR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지혈이 이루어지기까지 의도적으로 낮은 혈압을 유지하며 이때에는 라디알 아테리를 촉지되는 정도인 시스톨릭 BP 80에서 90 정도를 맞추어 줍니다. 두부 손상 환자에게서는 적절한 뇌 관료압을 위해 금기됩니다. 또한 과도한 수액 공급은 피하고 조기에 수혈을 시행하며 트라넥삼산과 같은 지혈제를 투여합니다. 생명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수술을 제한적으로 빠르게 시행하고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호전시킨 후 다시 수술을 시행하여 가장 위급한 상황을 교정하는 것에 주안을 둡니다. 출혈로 발생하는 하이포칼세미아, 에시도시스, 하이포더미아, 코아귤로패시를 통틀어 치명적 다이아몬드라고 부르며 서로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 구성 요소를 해결하여 환자의 상태를 안정시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환자 모니터링 방법입니다. 환자의 혈압이 감소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치료 방향을 결정, 또 치료에 대한 반응을 평가하기 위해 EV천이라는 모니터링 기계를 사용하게 됩니다. EV천은 혈력학적으로 불안정한 환자의 스트로크 볼륨을 확인하고 중환자의 심장 기능, 체액 상태, 혈관 저항 간의 균형을 평가하며 혈관 내 외의 체액량을 분석하는 기기입니다. 실제로 환자에게 적용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볼륨 리스폰시브 알고리즘은 플로우 트랙을 통하여 얻어진 파라미터들로 치료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제일 먼저 볼륨 리스폰시브 SVV를 확인하는데 이는 호흡에 따라 변화하는 동맥 파형의 폭을 분석하여 혈관 내 혈장량을 예측합니다. 이 SVV의 추이가 13% 이상인가 또 그만큼 큰가 작은가를 보게 됩니다. 변화하는 추이가 13%보다 크다면 볼륨이 부족한 것으로 볼륨을 채워주는 치료가 필요하고 13% 이내로 적절한데 SVI, 즉 하트 펑션이 정상일 때에는 혈관 저항이 감소되어 혈력적 불안정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 말초 저항을 올려줄 수 있는 혈관 수축제를 투여하여 관료를 증진시킵니다. 체내 수분량은 적절한데 SVI가 낮을 경우에는 하트 펑션을 올려줄 수 있는 이노트로픽스 드러그를 사용하고 반대로 볼륨은 적절하지만 SVI가 높은 경우에는 심장에 부담이 되면서 혈력학적으로 불안정이 유발되는 경우로 체내 수분량이 많은 것으로 보고 이뇨제를 투여합니다.
각 수치들은 측정 시점에 따라 변화하므로 추이를 보면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록 볼륨과 전부하는 정비례가 아닌 다음과 같은 커브를 이루고 있는데 수액을 주입하고 나서 SV가 임프로브 된 게 10% 이상이라면 전부하가 많이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수액을 주입하고 SV의 상승폭이 10% 미만이라면 수액을 중단하고 다른 요인을 고려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팅처럼 변화의 추이를 볼 수 있게 설정하게 되면 SVV는 5분 전에 비해 34%가 감소되어 7%가 되어 있는 상태고 SV는 5분 전에 비해 45%로 상승된 상태로 변화 추이를 알 수 있습니다. EV철에 나타나는 수치들은 정상값은 다음과 같으며 수치를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모니터에 초록색으로 나타나므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플로우 트랙 시스템은 여러 연구를 근거로 현재는 외상 환자에서 빈번하게 적용하고 있지만 장비의 메커니즘이 호흡 주기에 따라 동맥 파형이 변화하는 폭을 분석하여 혈장량이 충분한지를 예측해주는 장비이므로 하트레이트나 호흡수가 너무 낮거나 심박동수가 불규칙하거나 인공호흡기 치료 중에 자발호흡이 있거나 타이달 볼륨이 적은 경우 복강 내 압력이 높아 흉곽 압력에 영향을 주는 경우 개방성 흉부 손상 환자에게서는 신뢰도가 낮아 모니터링에 제한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이포볼레믹 샥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